자, 다음으로 시호 활력평가 35번 질문 볼게요. 이 35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 먼저 이거죠. 측정 단위, 단위는 유닛이라고 합니다. 혹은 척도, 척도는 스케일이라고 해요. 어떤 measure, 즉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단위와 척도라는 게 중요한 거는 요거다. 이게 키워드야. 임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임의성. 임의성, 임의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임의적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랜덤하다는 거죠. 랜덤이라는 거죠. 랜덤.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요, 임의적이라는 건요, arbitrary. arbitrary하다는 거죠. 랜덤하고 arbitrary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때 다르다는 거야. 그때 다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땡땡하고 그 임의성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뒤에 나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물리 법칙이라는 거 자체가 말이야. 이 피직스라는 거, 거기에서의 피지컬 로우라는 거, 그게요. 그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야.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이 결과값이 어떤 수치라는 건 말이죠. 측정 단위나 척도를 가지고 나타낸 수치 같은 게 있잖아. 그 수치라는 게 결국에는요, 우리가 선택한 어떤 단위나 척도에 의존을 한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 공간에 지금 폭을 재려고 해. 그럼 대충 이거를 미터 단위로 하면 10m잖아. 근데 난 미터 말고 피트 단위로 얘기하고 싶어. 그럼 피트가 1피트에 몇 미터니? 4.5미터인가? 맞나? 대충 그럼 뭐야? 한 2.5피트 된다는 거죠? 그러는 거야. 그 뭐야 지금? 단위 값이 피트인지 미터인지 척도가 뭔지에 따라서 수치가 뭐야? 달라지지 결과값이. 10m, 10이잖아 수치가. 근데 피트로 얘기하면 뭐야? 2.5 이렇게 나오잖아. 수치가 다르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한 수치는 단위나 척도에 의존을 한다는 거죠. 의존이 또 중요한 거죠. 디펜던트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의적이라는 거죠. 그때 다르다. 척도와 유닛을 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랜덤하고 arbitrary라는 거죠.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물리 법칙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 그쵸? 물리 법칙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야. 여기가 10m인데 2.5피트가 된다고 해서 이게 더 길어지거나 짧아진 거야 공간이? 공간적인 물리 법칙은 변했니? 변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거를 측정하는 단위가 변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단위에 따라서 수치값이 달라지는 것 뿐이는 거야. 임의적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을까? 이해 갔니? 그래. 우리가 온도 측정할 때도 우리 보통 몇 도 할 때 셀시우스 쓰지. 섭씨 쓰지. 섭씨 몇 도. 그쵸? 근데 외국에서는 화씨를 쓰는 경우도 있고 켈빈 온도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 그쵸?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켈빈은 절대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1번. Consider units of measure. 뭐를 고려해보지 한번? 이 측정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보세요. 근데 이 측정의 단위라는 걸 뒤에서 동격으로 다시 한번 재진술을 해주네. 이 측정의 단위라는 건 바로 뭐냐면요. 어떤 종류래요. 어떤 한 종류래요. 뭐의 한 종류냐면요. descriptive 하면요. 기술하는 거죠. describe가 동사 기술하는 거잖아. 묘사하고. 어떤 기술하는 디바이스 도구라는 거잖아. 기술하는 도구라는 거야. 근데 뒤에서 수식을 해주네요. 우리가 친숙한 거죠. be familiar with 하면 어디에 익숙하다, 친숙하다. 그렇죠? 근데 물리학에 있어서요. 우리가 사용하는데 친숙한 그러한 기술적인 도구의 일종이라는 거죠. 저 측정 단위라는 게. 맞잖아.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친숙한 그런 기술하는 도구 중에 하나잖아. 저 단위라는 게. 측정 단위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한테 친숙한 측정 단위가 뭐가 있어? 미터. 해외에서는 미터보다 외국에서 특히 영국은 뭘 많이 써? 피트나? 이런 것들. 그렇죠? 피트를 많이 쓰잖아. 맞나? 몰라?
그래. 그렇다는 거야. 그렇죠? 나라마다 사용하는 단위가 다 다르잖아. 그래. 돈 단위도 마찬가지야. 돈 단위. 우리나라는 뭘 써? 원을 쓰죠. 유럽에서는 뭘 써? 유로를 쓰죠. 미국에서는 뭘 써? 달러를 쓰죠. 재팬에서는, 일본에서는 뭘 써? 엔화를 쓰죠. 중국에서는요. 위안을 쓰죠. 그런 거야. 다 다른 물리법칙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네? 그 뭐에도 해당이 돼요? 돈에도 해당이 돼요. 어떻게 보면 경제학에서도요. 다 임의적이라는 거야. 임의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미안해. 자, 2번 볼게요. Spatial distance. Spatial 하면요, 공간적인 거죠. 공간적인 거리감들이죠. 그런 것들이 can be given. be given 하면요, 주어지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공간적인 거리감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나타내어지는 거죠. 표현이 되는 거죠. be expressed로 보자. 표현이 되어지다, 나타내어지다. in terms of, 뭐의 관점에서 나타내어진다? 뭐 될 수 있다? 바로 feet, 혹은 미터, 혹은 다른 단위들, 그런 것들의 관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런 공간적인 거리감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간적인 거리감, 한마디로 길이나 넓이나 높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 and 그리고요, 이 물리학이라는 거, 그게 will be the same. 항상 중요한 건 여기죠. 밑줄 쫙. will be the same regardless. regardless는 뭐야? 뭐뭐하는 관계없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뭐하는 관계없이겠어요? 뭐하는? 이런 유닛과는 관계없이라는 거죠. 그렇죠? 측정 그 단위, 이 유닛과는 관계가 없이 항상 물리학은요 똑같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물리학, 예를 들면서 여기서 물리학은 뭐야? 공간적인 거리감을 예를 든 거잖아. 이 공간적인 거리감이 달라지니 변하는 건 아니잖아. 이런 물리법칙이 변하는 건 아니야. 이해갔어요, 얘들아? 오케이. 3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요, conclude from this, 위와 같은 사실로부터요, 결론을 지을 수 있대요. 뭐라고요? 바로 이 물리학이라는 게 does not prefer one unit, prefer A over B 하면요, B보다 A를 선호하는 거야. B보다 A를 선호하는 거. 근데 낫이 붙었네. 그러면 일어나는 선호도가 있다 없다 애초에 없다라는 거죠. 지적해볼게. 물리학은요, 어떤 다른 유닛보다요, 이 길이에 관한 어떤 한 유닛을 뭔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아예 없다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은 말 위에서 정확히 했어요. 무슨 말이야? 물리학은 항상 똑같다는 거야. 유닛이라는 이런 단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유닛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물리학은 변치 않는 진리라는 거죠. 이런 물리학은 전혀 어떤 길이 단위에 관한 선호도가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물리학이 이런 유닛 단위의 선호도가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물리학은 이 단위와는 관련이 없다. 단위는 그냥 임의적인 것일 뿐, 물리학은 물리학이다. 별개의 영역이야. 단순히 유닛이 뭔지에 따라서 그냥 그 측정 값이 달라지는 것 뿐이죠. 이 말을 다시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인 거야. 그리고요, 우리는요, 아마 선택할지도 몰라요. any one. 어떤 다른 하나를 선택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선호하는 어떤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임의적이라는 거죠. 너가 미트가 편해. 그럼 미터를 쓰는 거고. 내가 만약에 피트가 편해? 피트를 선택하는 거고. 이런 거라는 거야. 내가 뭘 좋아하고 선호한지에 따라서, 내가 뭐가 친숙한지에 따라서, 아까 나왔죠. 친숙한지. 그거에 따라서. 근데 for reasons of convenience, 무슨 이유로다가요? 당연히 편리성의 이유겠죠. 우리나라는 미터를 사용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거리감을 표현할 때 미터를 사용하는 거야. 그게 편하니까. 그걸 선호하잖아, 우리나라는. 그런 거야. 4번. 그래서요, 우리는요, 저기 다 들려야 되는데 다 하실 수 있을까? 고마워. 자, 4번 볼게요. 4번. 우리는 더욱이 말이죠. 더욱이 대리하고 결론을 또 지을 수 있대요. 뭐라고 결론 지냐면요. 어떤 feature, 여기서의 feature는 특징이나 이런 게 아니다. 여기서의 feature는 숫자라는 뜻이 있다. 숫자.
number이라는 뜻이 있어. number. 근데 depending on that choice 뭐야? 바로 그 선택에 의존을 하는 숫자. 여기서의 그 선택이라는 건 위에 나와 있었잖아. 뭐? 윗문장 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우리가 선호하는 단위값을 선택을 한 거 있잖아. 그거. 그 선택. 그 단위값 선택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떤 단위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의존하는 게 바로 수치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미터를 쓰면, 내가 피터를 쓰면 다 수치가 그 단위에 맞춰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와 같은 거요? such as니까 특정한 뉴머리컬한 value잖아. 뉴머리컬은 숫자의, value는 값이잖아. 한마디로 둘이 합치면 뭐야? 수치죠, 수치. 뉴머리컬 value는 수치. 근데 뒤에서 분사가 수식해주네. assign 하면요, 할당하고 부과하고 부여하는 거잖아. 그럼 뭐야? 할당이 되고 부과가 된 거야? To the spatial separation between two locations. 두 거리, 두 위치 사이에 있는 공간적인 분리, 공간적인 분리에 부과가 된 특정한 수치와 같은 거. 그러한 숫자. 여기서 두 위치 사이에 공간적인 분리라는 거랑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spatial distance를 얘기하는 거죠? 공간적 거리감,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요거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야. spatial distance로다가. 그죠? 이거나 같은 말이죠. 어쨌든 그런 공간적인 거리감을 얘기하는 거야. 두 위치 사이의 공간적인 거리감. 그거에 부과가 된 수치라는 건 무슨 말이야? 여기서 예를 들어볼게. 거기에 부과된 수치가 뭐가 있어? 공간적인 거리감 얘기해볼게. 어떻게 부과된 거야? 이쪽 위치에서 이쪽 위치 사이의 이 분리, 이 거리감. 이걸 내가 어떤 수치를 부여해볼까? 10m. 이렇게 부과하는 거죠. 이해가 있니? 그거. 그렇게 부과된 그 수치, 그 특정한 수치와 같은 그러한 단위에 따라서 어떤 단위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의존하는 이러한 수치들, 이런 숫자들이 말이죠. 어쨌든 여기가 주어야. 그러한 숫자들이요, 동사가 여긴 거죠. It's not out there. 밖에 있는 게 아니래요. 세상 밖에요. Apart from a choice of un이니까 이 단위 선택과 분리된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단위 선택과는 동떨어져가지고 세상 밖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단위에 의존한다, 의존하지 않는다? 누가 이길까? 소연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수치는요, 이런 수치는요, 단위에 의존한다? 아니면 단위에 의존하지 않는다? 단위와는 관계가 없다? 아니면 단위에 의존한다? 수치는? 잘 봐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봐봐. 여기 밑줄 긋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보자고 한번. 이 수치라는 게요, is not out there in the world. 세상 밖에 나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뭐와는 동떨어져가지고요? 이 단위 선택과는 아예 동떨어져가지고 밖에 나가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얘랑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 한마디로 얘랑 연관돼 있다는 거죠.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동떨어진 게 아니다. 한마디로 얘랑 동떨어진 게 아닌 거니까 얘랑 연관이 돼 있다는 거잖아. 즉 단위 선택에 연관이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단위에 의존한다는 거죠. 단위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계속 같은 말 하고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이잖아. 우리 계속 무슨 얘기 했었어? 이 수치라는 거, 이 10m라는 건요, 단위에 따라서 수치가 바뀌잖아. 수치가 10이야, 숫자가. 근데 이건 10m 단위니까 그렇지만 이걸 피트로 설명해봐. 10이야 그대로? 2.5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수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수치는요, 어떤 수치든 간에 이 수치는 이 단위 선택과 동떨어져 있는 거야? 아니잖아. 내가 어떤 단위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단위 선택과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관이 돼 있고 거기에 의존을 하는 거죠. 그거랑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 이해 가니? 준규야 이해 갔어? 선생님 무슨 얘기가 없었어? 한번 정리해볼까? 그래, 단위의 선택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진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물리학 법칙 자체가 변하니? 그건 아닌 거야. 물리학 법칙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수치가 변하는 이유가요. 이 수치가 변한다는 게 물리학이 변하는 게 아니라 뭐가 변하기 때문이야? 단위가. 우리가 선택한 단위가 달라졌어요.
내가 미터에서 피트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내가 뭐 원 단위에서요, 위안 단위, m화 단위로 바꿨기 때문에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경제학으로 예를 들면 이해 가니? 그러니까는 임의적이라는 거야. 임의적이라는 게 앞에 뭐라 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하면 돼. 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임의적이라는 게 랜덤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5번 볼게요. temperature, 온도죠. 온도가요, 마찬가지로요, 뭐 될 수 있냐면요, 아까 be given 했다, be expressed랑 같은 표현이죠. 표현되어질 수 있고 나타내질 수 있다는 거죠. 온도가 뭘 통해서 나타내질 수 있어요? in terms of 뭐뭐를 통해서 바로 Fahrenheit. Fahrenheit 하면 화씨 온도. 혹은 셀시우스가 섭씨죠. 혹은 또 뭐 켈빈 스케일, 켈빈 척도, 그렇죠? 이러한 다양한 이게 다 뭐야? 유닛이나 스케일이죠, 다. 단위나 척도 얘기하는 거잖아, 얘들이 다.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여기에 이걸 관점으로 이거를 통해서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거야, 이 온도라는 게 말이야. 그리고 nothing in the physics, 이 물리학에서의 바로 어떤 것도 말이에요. nothing이니까 어떠한 것도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럼 뭐야? 물리학에서 어떤 것도 뭐가 아니냐면요, 한마디로 변하다 변하지 않는다? nothing이니까 nothing changes니까 변하지가 않는다. 즉 물리학의 어떤 거, 한마디로 물리학은 변한다? 물리학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계속 하는 말은요. 수치가 변하는 게 물리학이 변하는 게 아니야. 단순히 우리가 선택한 단위값이나 척도값이 달라지는 것뿐이죠. 뭐 할 때요? 우리가 switch from one scale to another. 우리가 어떤 하나의 척도부터 다른 척도로다가 뭔가 변경할 때 말이에요. 그때 이 물리학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야. 단순히 그냥 수치가 변했던 것뿐이야. 수치가 근데 왜 변했던 거야? 우리가 척도나 단위를 다르게 가져갔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 그래서 6번. 그래서 우리는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대요. 뭐라고요? 이 척도라는 것의 선택은 말이죠. is an arbitrary. 별표 2개, 3개, 그리고 arbitrary. 임의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여기서 임의적이라는 건 뭐야? 척도의 선택이라는 거, 임의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랜덤하다라는 거죠? 그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내가 이 척도, 이 단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저 척도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게 임의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랜덤하다라는 건 랜덤. 랜덤도 적어놓죠, 거기다가. 같은 표현으로 랜덤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랜덤 초이스하다. in description. 어떤 기술하는 데 있어서요, 임의적인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저 척도의 선택이라는 건 말이죠. 그리고 that any feature, 어떠한 숫자들 that depends on that choice, 바로 그 단위 선택에 의존하는 어떠한 숫자들도요, 결국에 어디에 의존하는 거야? 숫자 자체도 어디에 의존하는 거야? 우리가 선택한 단위나 척도에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 디펜드도 단위 척도에 의존하더라. 그렇죠? 그런 거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말을 다르게 한 거야. 이 물리학 법칙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야. 수치가 변하는데 이 수치는 어디에 의존해? 즉 어디에 따라서 바뀌어요? 우리가 어떤 척도나 단위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척도나 단위를 선택하는 기준은요, 뭐 기준이 따로 있니? 랜덤한 거죠. 그냥 내가 그거를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 쓰고 싶으니까. 그거를 뭐라고 쓴 거야? arbitrary하다. 임의적인 것이다. 같은 말, 랜덤한 것이다. 너희들이 뭘 선택하냐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물리 법칙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문제 나오면 괜찮겠느냐를 봤을 때, 일단 35번이 무슨 문제였어요? 흐름 무관 문제였죠. 얘들아, 보통 흐름 무관이 어떨 때 흐름 무관이 나오기 좋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을 해요. 어떤 토픽에 대해서 같은 흐름의 방향성으로 가는데 한 문장만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야, 토픽에 대해서. 그러면 보통 흐름 무관이 나오기 좋아. 그래서 어떤 문제가 보통 어떤 지문이 흐름 무관이 나오기 좋냐면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을 하는 지문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흐름 무관도 같이 봐주면 좋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으면. 오케이? 그래서 이 글이 흐름 무관 나오기 좋았던 거야. 그렇죠?
그러면요 일단은 모든 그룹을 해서 일단은 대입합이 나오고 괜찮겠죠. 대입합의 중요한 내용은 뭐가 들어가야 돼? 이 측정 단위와 척도라는 게요 임의적이다. 그게 의미하는 건 뭐야? 물리 법칙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라 수치값이 우리가 선택하는 이 척도나 어떤 단위에 따라서 달라진다. 한마디로 거기에 의존을 한다. 임의적이다. 그런 말. 그런 게 들어가면 대입합 될 것이고, 그리고 빈칸 문제. 빈칸은 어디 체크해보면 괜찮겠느냐? 여러 군데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하나씩 해보자. 먼저 여기 The physics will be the same regardless. 여기 일단 빈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여기 Physics does not prefer one unit over length over any other. 여기 두 번째 빈칸. 근데 빈칸 1번이랑 2번은 같은 편,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야. 둘 다 같은 말이 뭐야? 물리학 법칙은 항상 똑같다라는 거죠. 어떤 측정 단위나 척도가 달라져가지고 수치값이 변한다고 해서 물리학 법칙이 변하니? 그건 아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거 관련된 빈칸을 같은 말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빈칸 나오면 괜찮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빈칸이 또 나온다고 하면요. 여기 부분 is not out there in the world apart from a choice unit. 여기 빈칸 3번. 그리고 단어 빈칸 나오기 괜찮은 게 여기 마지막 부분, 여기가 빈칸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군데 빈칸 좀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체크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데이랑 빈칸 2개 정도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순서나 살인 나오기가 조금 애매하고 어휘 문제 나오기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요약 문제 나오기도 좀 애매하고 데이랑 빈칸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35번 질문이었고 36번 한번 볼게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오늘 해야 될 마지막 질문. 이 글은 내가 미리 말하는데 간접 연계로 나오기 괜찮을 것 같아요. 간접 연계. 딱 이 질문을 바로 직접 연계한다기보다는요. 소재만 따와가지고 다른 내용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은 도대체 어떤 소재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 한글로 된 거 보자. 바다 생물이 말이야. 바다 생물이 마린 오르가니즘들이 말이죠. 이 바닷물과 함께 물을 섭취한단 말이죠. 그렇죠? 물을 먹어야 얘도 바닷물을요. 그러면요, 책과 바닷물에 있는 염분이 있을 거예요. 염분이라는 거는 소금의 농도죠. 이 몸 안에 있는 염분과 바닷물의 염분, 내 몸 밖에 있는 그 바다 환경의 염분이요, 다르단 말이야. 그 염분의 차이에 따라서 뭐 하더라? 물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면서 몸이 팽창하거나 수축한다. 오케이? 그래서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건요, 좋지 않은 쪽이죠. 팽창하면 몸이 부풀잖아. 그럼 이동이 편해? 힘들죠? 수축하면 뭐가 안 좋아? 물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잖아. 그럼 뭐가 와? 탈수 증상이 오죠.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어? 예를 들면 인간을 따져볼게요. 인간은요,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있죠. 36점 몇 도니? 5도인가? 그렇죠. 그거 항상성. 물고기도 그런 항상성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뭐 어떤 항상성이 있겠어? 그러면 염분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항상성이 있겠죠? 그래. 그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어떤 간접 연계가 나오기 괜찮겠냐, 내가 봤을 때 이 내용이 나오기 좋다. 이 소재가 이 염분 차이에 따라서 물이 빠지거나 들어오는 거 무슨 현상이라고 해? 이거 3으로 시작하는 거 무슨 현상이라고? 과학 시간 배우잖아.
상투현상. 그래서 상투현상 관련 질문이 나오도 괜찮지 않을까. 상투현상. 그래서 나중에 이거 질문 다 끝내고 선생님이 관련 어휘 몇 개 좀 알려줄게요. 상투현상 관련돼가지고 혹시라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관련 문제도 선생님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 풀어보면서 완전 연결로다가. 그래서 일단 이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해설해 봅시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even though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바로 바다 생물이요 live in it. 바다 생물이 바다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여전히 뭐 할 필요가 있다? taking water, 물을 섭취할 필요가 있대요. 뭐를 위해서요? 그들의 신체를요, body를요,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적절히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신체 기능이 원활히 유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물을 계속해서 적절한 물을 섭취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종의 항상성 측면이네요. 영어로 항상성도 이따가 뭐 제시는 해줄 건데요. 호미오스테이시스라고 하죠. 항상성이라는 게. 자, 2번 볼게요. 그래서 They just need to get rid of any extra salt. It might bring with it. 이렇게 돼 있네. 그 바다 생물들은요. 단지 뭐 할 필요가 있대요? 딱 뭐 할 필요가 있냐면요. get rid of 하면요. 뭐뭐를 제거하다. 뭐뭐를 제거하다. 뭘 제거할 필요가 있냐면요. 어떤 여분의 여기서 잉여라고 하죠. 잉여라는 거는 다 쓰고 다 필요한 것만큼 쓰고 남은 부분이죠. 그렇죠. 남은 걸 잉여라고 하죠. 잉여 생산. 그렇죠. 잉여라는 건요.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거야. 준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걸 잉여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잉여의 소금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잉여의 소금들은 뭐야? it might be bring with it. 그래, 그것이요. 그것과 함께 가지고 올 그러한 잉여의 소금 그런 것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금이라는 거에 원리가 나와요. 물을 뭐 하는 기능이 있어요? 소금은 흡수하는 기능이 있잖아. 소금 자체가. 뭐처럼요? 스펀지처럼. 스펀지도 뭐예요? 거기다 물 부으면 스펀지가 그 물 다 흡수하잖아. 그럼 스펀지가 무거워지죠. 그죠? 그러면 그거야. 생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물을 다 흡수했어. 그럼 몸이 커지잖아. 그럼 무거워지죠. 그럼 이동이 편할까? 어렵겠잖아. 그럼 물을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체온, 이런 신체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빼고 물을 들여보내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상투현상인 거죠. 이런 상투현상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바다 생물한테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상투 조절 기능이.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4번. If you put a tiny mountain of salt on a small plate. 만약 당신이요. 이제 예를 든 거야. 뭘 놓은 거야? 아주 타이니니까 아주 조그만 마운테인이니까 a mountain of 하면 한 무더기에 조그만 한 무더기에 소금을요. 작은 접시 위에다가 접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한 무더기에 소금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요. add enough water. 뭐를 이제 거기다가 들이부은 거야. 뭐를 더 보충시켰어요? 충분한 양의 물을요. to the side. 가장자리에다가. 가생이에다가 물을 이제 충분히 이렇게 더한 거죠. making sure. 뭐를 확실하게 하다. make sure 하면요. 뭐를 확실하게 하면서요? actually. 가장자리, 가생이가 소금에 접촉하는 걸 확실하게 하면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물을 여기 가장자리로부터 물이 이렇게 붓는 거야. 그래서 물이 여기 소금의 가장자리 부분 있잖아. 여기랑 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여기 가장자리에 이렇게 닿은 거지. 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여기에서 차츰 그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되는 거. 소금과 만나가지고 소금이 물을 차츰 흡수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야. The salt will absorb the water. 그래, 이렇게 나오잖아. 소금이 물을 이제 흡수할 거라는 거야. 이 소금이 물을 여기 있는 물을 여기 있는 물을 가생에 있는 물과 접촉해가지고 소금이 다 흡수를 한다는 거죠. Now,
자, 그래서 이제 you have a pile of wet salt. 당신은요 한 무대기에 물에 젖은 소금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이 다 흡수가 된 거지. 얘가 이 물이 다 이제 사라졌어. 다 어떻게 된 거야? 소금이 다 흡수한 거야. 이 물을. 그렇죠? 그럼 이제 젖은 소금이 된 거죠. 물에 젖은 소금. Notice that 단어 같은 거를 이제 알아차리는 거야. 뭐 it has increased in size. 사이즈가 증가한 거야. 소금이 어떻게 된 거야? 소금 사이즈가 이렇게 증가한 거야. 이렇게. 이만했던 얘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물에 젖어가지고 부피가 커진 거야. The same principle. 똑같은 원리가요. 지금 여기 비유를 들었던 거죠. 그렇죠?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야. 어디에 적용이 돼요? 바다 생물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럼 바다 생물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바다 생물도 이렇게 부풀 수도 있고요. 물이 다 빠져나가면 수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볼게요. 아래 보자. 8번. 만약에요. The body fluids. 체액이죠. 체액. 플루이드가 용액이잖아. 신체에 있는 용액, 체액이잖아. 만약 체액, 해양 생물에 있는 체액이요, are saltier. 소금이 더 농도가 깊어요. 뭐보다요? The sea water. 바닷물보다 이 해양 생물에 있는 체액이 더 소금기가 아주 짙어요. 염분이 더 농도가 높은 거네. 근데 그 바다는요, 그 해양 생물이 살고 있는 그 바다를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더 염분이 높아요. 체액에 있는 염분이 더. 그러면요, the extra salt, 그 과잉, 그 잉여 소금이죠. 체액에 있는 그 잉여 소금 있죠. 그게요, in the creature's body, 신체 내에 있는 그 잉여 소금이 뭐 하더라? 물을 뭐 하겠어요? 바닷물을 흡수한다는 거야. 왜? 이 잉여 소금은 아직 젖었어, 안 젖었어? 체액이 용해가 됐어, 안 됐어? 용해가 아직 안 된 소금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그것마저 용해시키기 위해서요. 삼투 현상으로 인해서요. 염분이 높은 쪽으로 염분이 낮은 쪽에서 물이 들어오죠. 이게 삼투 현상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This can cause them to.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애가 덩치가 어떻게 될까?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뚱뚱해지는 거야. 그렇지? 이만했던 물고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 그렇게 된다는 거죠. This can cause them to swell. 이렇게 나오잖아. 그것이 말이야. 이 현상이, 위와 같은 현상이요, 일으키더라, 야기시키더라고. 그 해양 생물체들을 하여금요, 부풀어 오르게, swell up, 부풀어 오르다.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10번.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말이죠. 이거는요, 부풀어 오르는 측면이었잖아. 이거 조건이 뭐였어? 몸 안에 있는 체 내에 있는 염분이 더 바닷물보다 높을 때였어. 반대로 체 내에 있는 염분이 바닷물보다 낮아. 그럼 내가 아까 말했죠. 염분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간다 했죠. 물이. 그럼 여기가 더 낮으니까 이번에는 체 내에 있는 오히려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 그러면 몸 안에 있는 물이 자꾸 빠져나가면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물이 다 빠져나가면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된다는 거야. 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무슨 증상이 일어날까? 수분이 다 고갈되니까 탈수 증상. 그럼 탈수로 죽는 거야. 부풀어서 이동 못해가지고 포식자한테 잡아먹혀 죽거나 아니면 물이 다 빠져가지고 탈수로 죽거나 어쨌든 간에 죽는다는 거야. 이런 현상이 안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해양생물들은 어떠한 항상성을 지니고 있어? 염분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염분이 너무 높아져? 그럼 염분을 좀 배출해주는 거.